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의 방송 채널을 통해 한국어 뉴스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통신법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163호 2024에 서명하고 공부했습니다. 이 법령은 법적 틀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합니다. 법령 163호에 따르면 지면 모바일 가입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소유하고 설립한 지점에 직접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증 계약에 서명하는 확정한 주소가 있는 지점에서 직접 소유 지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자재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통해 온라인 등록을 포함한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자의 지면 모바일 가입 정보 등록에 사용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여권은 베트남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6세 미만이거나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 6세부터 만 15세 미만이고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가입 정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물품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건축 자재와 유통 물품을 운반하는 트럭과 트랙터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동나이성 교통검사팀은 이러한 유형의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동기식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동나이성 교통부 조사관 실무진은 기업주에게 교통안전보장 규정 준수 서약을 전달하고 요청하기 위해 트럭과 트랙터로 물품을 운송하는 기업과 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당국은 또한 기업주와 여객 운송 사업조합이 운전자에게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인 규정 준수 서약을 전달하고 조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운점에서부터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도 대형 과적 차량의 계속 철저한 처리와 예방을 위해 교통검사팀은 또 교통경찰과 협력해 물품 운송 사업과 관련된 노선 및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나이성 문구 베트남 창신 유한책임회사 노조는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에 발휘하고 개선할 애로사항과 장점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에 노조회동을 요약했습니다. 윤thị như ý 성노동종연맹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이는 38,500명 이상의 근로자로 동나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가진 노조입니다. 2024년 베트남 창신 회사는 5천만 동 개의 돈으로 6개의 노동조합집을 수여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거의 8천명의 근로자 자녀를 포장하고 총 자금이 23억 동 이상이며 220명의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급여, 설, 보너스, 제도 및 회사의 어린 자녀를 둔 여직군을 위한 정책을 인상하기 위해 기업주와 협상했습니다. 베트남 창신 유한책임회사도 곧 2025년 보너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급여의 100%, 즉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설날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1년 더 근무할 때마다 추가로 5%를 받게 되며 최고 수준은 2개 월지 급여에 해당하는 200%입니다. 회사도 2025년 양력 설날에 1인당 20만 동을 보상합니다. 창신 회사는 이번 총회의에서 2024년 노조 간부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개인 178명, 단체 15개 단체에 포상했습니다. 동라해성 노동총연맹은 2024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노조 간부 3명에게 보상하고 윤구헌 노동총연맹은 노조 간부 6명에게 보상했습니다.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에서는 수만 명의 참가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지지 시위에 3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위대는 야광봉을 흐르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당인 국민권력당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km 떨어진 광화문역 인근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시위대는 탄핵 무효 이재명을 제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상현 여당인 국민권력당 대표가 여기에 나타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 점을 지지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국연합통신은 28일 한일이 내년 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은 2025년 1월 중순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교부 장관의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 중입니다. 진행된다면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실패로 한국이 정치적 불안에 빠지더라도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도쿄가 2025년 2월 초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서울과 베이징과 합의에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2025년 봄에 열릴 예정된 3차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입니다. 동라해성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된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